안녕하세요, 익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이번에 동영상 룰북을 제작할 게임은 오잉크 게임즈사의 해적 타워입니다. 2014년작이고 3에서 6인이 게임이 가능하고요. 한 게임에 30분 정도 걸립니다. 오잉크 게임즈사의 게임답게 아주 심플한 룰과 작은 상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귀여운 컴포넌트들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지인님은 오잉크 게임즈사의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오잉크사 게임을 다 좋아하는데요. 마스크맨, 해적탐험, 코바야카와 이 세 가지를 플레이해봤어요. 근데 세 가지 모두 진짜 즐겁게 해서 제가 정말 페이보릿한 게임인데, 뭐 이유를 말하자면 일단 컴포가 되게 안중맞고 사이즈도 되게 작아서 갖고 다니기 좋고요. 또 간단한 룰로 이제 재미 또한 겸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곧 정식 출시될 트로이도 아직 해보진 못했지만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오잉크 게임즈사는 그 밖에도 가짜 예술가 뉴욕에 가다라는 게임이라든지 뭐 야부노 나카라든지 코바야카라든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컴팩트한 게임들로 유명한 게임 제작사입니다. 해저타움의 장르는 프레스 유어럭이라고 말하는 건데 일종의 뭐 배짱을 누가 더 잘 부리느냐 하는 그런 장르예요. 그래서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커지지만 그에 비례해서 그 이득을 얻지 못할 확률도 증가하는 그런 누구 배짱이 더 센가를 겨루는 장르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박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 손 크기가 이런데 손보다 작죠. 이 박스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게 오잉크 게임즈사의 특징입니다. 해저타운이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옆면들이 있고요. 뒷면은 이렇습니다. 3에서 6인, 그 다음에 보시면은 30분 정도 걸린다고 써있죠. 게임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같이 동봉된 룰북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문, 하나는 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오잉크 게임즈라는 제작사가 애초에 일본 제작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 매뉴얼이 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해외에서도 유명세를 좀 떨치고 있어서 영문 매뉴얼도 요새는 이제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유적 칩이에요. 이 게임의 테마가 우리가 잠수부가 돼서 이렇게 바다 밑에 깔려있는 유적들을 탐험해서 가져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 유적이 이런 칩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세모, 네모,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있는데요. 세모는 0부터 3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고 네모는 4부터 7까지가 적혀 있습니다. 오각형은 8부터 11, 육각형은 12부터 15까지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갈수록 점점 높은 승점이 적혀 있는 유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 유적집 8개, 각각 8개씩 있습니다. 총 3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점이 있어요. 이 점이 나타나는 게 이 유적집의 레벨입니다. 요약하자면 레벨 1짜리 유적집은 0부터 3까지의 승점을 가지고 있고요. 레벨 2짜리 승점칩은 4부터 7까지의 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3짜리의 유적집은 8부터 11까지의 승점을 가지고 있고 레벨 4의 유적집은 12부터 15까지의 승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주사위예요. 주사위를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정육면체인데 특이하게 1부터 6까지 있는 게 아니라 1부터 3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또 1, 2,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개, 2 2개, 3 2개가 있는 이 정육면체 주사위가 총 2개가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잠수함 보드예요. 이 잠수함 보드.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끝에 25, 그 다음에 이쪽 제일 아래에 X로 쳐져 있어요. 다시 테마를 한번 상기해 보시면 우리가
잠수부가 돼서 잠수를 해서 유적을 가지고 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기 마커가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기 25로 시작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렇게 공기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플레이어 말이에요. 6인까지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6가지 말이 있죠. 배낭을 메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 플레이어 말을 보시면 이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이렇게 앞뒤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산소통을 메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진행 방향인 앞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필요한 블랭크 칩이라고 불리우는 그냥 빈 공간을 나타내는 칩입니다. 자, 다음은 게임 준비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상태인데 지금 잠수함 보드만 위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잠수함 보드를 한쪽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공기 마커를 25에다 두는 일이에요. 제일 끝에요. 그리고 플레이하는 사람 수만큼 지금은 4명이라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4개를 잠수함에다 올려둡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적 칩들을 배치를 할 건데 당연히 다 뒤집어 놓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에서 가까운 쪽부터 이렇게 일자로 배치를 하시면 돼요. 물론 랜덤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랭크 칩을 한쪽에다가 치워둡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게임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게임의 목표를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 게임은 3라운드 동안 하게 되는데요. 3라운드가 끝났을 때 가장 많은 승점을 모은 플레이어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승점이라는 건 당연히 이 유적칩에 적혀져 있는 숫자가 승점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게임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턴을 한 번씩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가장 최근에 바다에 잠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선이 됩니다. 네, 없으시면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자기 턴이 되면 4가지를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기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로 방향 선택, 세 번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탐색을 해요. 순서대로 얘기하자면은 공방 이탐이 되겠죠. 지인님 외우셨나요? 네, 공방 이탐. 네, 잘하셨습니다. 예. 공방 이탐이에요. 이 4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기 체크를 하고 방향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고 탐색을 하는 것을 한 번씩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각각 액션이 어떤 걸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공기 체크라는 건 뭐냐면 이 게임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유적 칩을 이런 식으로 먹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노란색 플레이어의 턴이 왔어요. 그럼 노란색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유적 칩이 1개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딱 하나 줍니다. 자, 2개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기가 2개가 줄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 경우였다면은 공기가 2개 줄게 됩니다. 그럼 욕심을 부려서 많이 먹게 되면 공기가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겠네요, 계속. 그렇죠. 예. 공기 소모가 되는데 이 공기는 지금 모두의 공기예요. 이 노란색만의 공기가 아니라 이렇게 누가 한 명이 욕심을 부리면은 막 다른 사람도 결국 같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유적 칩을 먹을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공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방향 선택이에요. 이 게임은 처음에 잠수함에서 이 잠수부들이 나와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먼 바다 방향으로 점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승점칩을 먹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승점칩을 먹어서 다시 돌아와서 잠수함으로 돌아와서 죽지 않고 살아와야 이 승점칩이 내 승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뒤로 돌아야 돼요. 근데 이 게임에서 방향 선택은 한 라운드에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돌아오고 싶다 하면은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방향을 바꾸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만약에 제가 굴리고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은 거의 없네요. 그러면 제가 깜빡해서 막 주사위 굴렸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방향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먼 바다로 나가는 방향에서 내가 돌아오는 것을 선언하지 않고 주사위를 굴렸다. 그렇게 되면은 선언하지 않은 사람 잘못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 현재 진행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잠수함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돌아오는 거고요. 이걸 말하지 않고 바다로 가는 방향이었으면은 계속 바다로 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동입니다. 이동할 때는 되게 간단해요. 주사위를 굴리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 플레이어의 턴이었으면은 주사위를 굴리게 되겠죠. 그러면 4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원래는 4칸을 가야 되는데 유적칩을 갖고 있으면 무거워요. 그래서 4칸을 가지 못하고 유적칩 하나마다 한 칸씩 덜 갑니다. 그럼 이것도 욕심을 부리면 많이 못 가네요. 그렇죠. 욕심을 부리는 자는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칸만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동을 할 때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가 앞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4개가 나왔는데 유적칩이 2개니까 지금 노란 플레이어는 2칸밖에 가지 못해요. 그럼 2칸을 가는데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가 있는 칩은 그냥 뛰어넘습니다. 즉, 이 경우에 2칸을 갈 때 1칸, 2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었을 때도 1칸, 2칸이 됩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돌아오는 경우에 4가 나왔다고 치면은 1칸, 2칸이 됩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이동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탐색 액션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탐색 액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란색 플레이어가 도착한 지역, 이 칩 위에서 선택을 해요. 3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칩을 더 이상 뭐 가져오지도 않고 이걸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택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승점칩을 먹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유적칩을 먹는다고 했을 때 이걸 먹는다고 선언을 하면 이건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블랭크 칩을 원래 있던 위치에 대신 집어넣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점 칩이 많아질수록 공기도 빨리 달고 주사위가 나왔을 때 많이 가지 못해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승점 칩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탐색 액션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도착한 위치가 이렇게 블랭크 칩이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적이랑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좀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산소도 덜 줄고 이동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탐색을 할 때 이제 타일을 가져오잖아요. 네? 그럼 점수 확인을 그때 바로 하면 되나요? 그건 안 되고요. 일단 이거 가져왔다고 해도 내게 아니에요. 잠수함에 들어가고 라운드가 끝나야 그때 내게 되기 때문에 그때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먹은 유적 칩을 그 즉시 확인하시면 안 돼요. 무사히 잠수함으로 돌아온 뒤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다가 어떤 플레이어가 만약에 지금 노란색 플레이어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해서 주사위를 굴렸어요. 4가 나왔으니까 1칸, 2칸, 3칸이 나오면은 이제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4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3칸이니까 잠수함으로 무사 귀환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4보다 많이 나왔다, 5가 나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3칸만 가면 되니까 그냥 남는 거는 무시가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더 이상 노란색 플레이어의 턴은 이번 라운드 동안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이제 다른 잠수부들이 불운에 처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라운드는 언제 끝나냐면 모든 플레이어가 잠수함으로 무사히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두의 공기가 이렇게 쭉쭉 줄어서 0이 되면은 라운드가 끝납니다. 그럼 공기가 0이 되면 이제 돌아오지 않은 플레이어가 있어도 바로 끝나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0이 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시작할 때 0이 돼야 그 라운드가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플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승점 칩을, 유적 칩을. 자, 이제 파란색 플레이어의 턴이 됐어요. 한 이쯤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근데 현재 공기 레벨이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개만큼 공기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은 0이 되고요. 0 밑은 안 세도 돼요. 그냥 공기가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파란색 플레이어는 행동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플레이어가 굴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한 칸도 못 가겠네요. 이렇게 되고 이제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노란색 플레이어가 이거 하나를 먹은 상태고, 녹색 플레이어가 뭐 2개를 먹은 상태고, 파란색 플레이어가 이걸 먹었고, 빨간색 플레이어가 뭐 아무것도 못 먹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났어요. 이번 라운드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노란색 플레이어는 무사히 도착을 했으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1점을 먹었네요. 녹색 플레이어는 3점, 5점이라 8점이나 먹었네요. 네. 그리고 파란색 플레이어는 2개를 모았지만 잠수함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심해로 빠집니다. 가장 끝부분으로 빠지게 돼요. 네, 마찬가지로 뭐 빨간색 플레이어는 뭐 이거 2개를 먹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빨간색 플레이어가 먹은 이 2가지 유적칩 역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게 되나요, 순서가? 여러 명인데 지금? 네, 이렇게 여러 명이 복귀하지 못했다면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유적칩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적칩을 버릴 때는 하나씩 놓는 게 아니라 3개가 한 더미가 되게 놓습니다. 이 경우에는 2개밖에 없으니까 2개를 한 더미로 깔아 놓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파란색 플레이어가 유적칩을 버릴 차례입니다. 파란색 플레이어도 버리게 되는데 뭐 3개가 한 더미가 되도록 쌓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쌓이고요. 그다음에 남은 건 이런 식으로 또 버려집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 라운드에 또 뭐가 쌓인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뒤부터 이렇게 쌓이겠죠. 그럼 한 플레이어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네. 버리는 순서는 어떻게 버리나요? 그거는 그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쌓아두면 됩니다. 만약에 파란색 플레이어가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란색 플레이어가 이거 자꾸 의미가 없어지네요. 파란색 플레이어가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버려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걸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놔도 되고, 아니면 이걸 버리고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한 라운드가. 이렇게 되면은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음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이 블랭크 칩은 모두 없어집니다. 즉 간격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배치할 때 좀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플레이어의 말은 다시 잠수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설명한 중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저렇게 3개씩 쌓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3개가 쌓이면 이제 이 3개짜리 유적칩은 하나로 간주합니다. 이거를 운반할 때나 아니면 뭐 공기 체크를 할 때나 그냥 하나의 칩으로 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점점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박의 꿈을, 이렇게 허황된 꿈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뒤까지 가서 이거 하나만 먹고 돌아오면은 한탕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타일의 페널티로 점수를 그렇죠. 3개나 먹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현혹을 빠뜨리게 위험한 되는 발상인데요. 그렇죠. 네. 이 게임이 프레스 유어 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운이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3개를 하나로 해서 대박의 꿈을 꾸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네. 아무튼 하던 말을 계속 하자면 일단 라운드가 끝나면 블랭크 칩을 전부 제거해서 이 간격을 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나가 있던 애들, 뭐 잠수함에 들어온 애들이나 아니면 못 들어온 애들이랑 다 복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라운드 선 플레이어는 누가 되냐면 못 들어온 플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됩니다.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 선은 빨간색 플레이어가 되겠죠. 그럼 전부 복귀했을 경우에는요? 전부 복귀했을 경우에는 가장 늦게 들어온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가장 담력이 센 사람이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3라운드를 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게임 종료와 승점 계산을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 종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라운드가 끝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먹은 승점 칩의 합을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 플레이어는 13점을 먹었고 파란색은 18점, 노란색은
20점, 녹색도 20점을 먹었네요. 자, 그러면은 가장 높은 플레이어는 누구죠? 두 명인데요. 노란색 플레이어랑 초록색 플레이어가 동률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얘도 20점, 얘도 20점이죠. 자, 이 경우에 타이 브레이킹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동점일 때 누가 이기게 되냐면, 보시면은 얘가 4레벨짜리죠. 그리고 얘들은 2레벨 3개, 그 다음에 1레벨 하나입니다. 이런 거 모아봤자 의미 없죠. 올림픽 아시죠? 금메달이 무조건 세요. 네, 그래서 레벨이 높은 타일이 많은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녹색 플레이어가 우승을 하게 되겠죠.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해저 탐험 동영상 룰 설명을 찍어봤는데요. 지희님은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저 탐험이요. 저는 일단 욕심을 부리면 다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스템이 재밌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귀여운 이제 테마가 이제 함께 잘 어우러져서 이제 간단한 룰과 짧은 플레이 타임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브릿지 게임으로는 손색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이거 네. 길어야 30분도 안 하는 게임이죠. 네, 저는 이제 비슷하다기보다 이 프레스 유럽 장르 중에 가장 알려져 있는 게임이 켄트 스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옛날에 그 게임을 해봤었는데 그 게임을 했을 때 느꼈던 점은 되게 약간 무미건조하고 막 테마성이 너무 없고 해서 이 게임이 그렇게 재밌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같은 장르지만 이 해저 탐험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무리를 했을 때 상대방도 힘들어지는구나 막 이런 점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컴포넌트라든지 뭐 이런 게임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잉크 게임즈사의 게임 스타일을 잘 드러내줘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럿이 웃고 떠들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게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님 이거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나요? 네, 저는 이걸 사서요. 이거 2만 원 중후반대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이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게임이 되게 작고 이래서 이거를 막 2만 원 넘게 주고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사실 오잉크 게임즈사 게임들이 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점이고요. 하지만 예뻐요. 네, 들으셨겠지만 네,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 네, 이상으로 해저 탐험 동영상 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